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방석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우리 선도대학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내용들, 프로그램들 소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 많은 내용들, 담론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분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벌써 5분이 지체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사회는 우리 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님이신데요. 이 선도대학 프로그램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숭실대학이 모범 사례로 지난 6년간 했었는데요. 초반기에 이제 이 기틀을 잡아주셨던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서울대에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정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로 옮긴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대는 통일선도대학을 초반 4년을 했다가 제가 갈 때 떨어져 가지고 서울대는 그 제도적 이 제도 구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 역시 연철 교수께서 국민대를 우리 통일교육의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3세션은 한반도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방향 이렇게 돼 있고요. 발표가 3분이시고 토론이 6분이신데요. 시간이 어쨌든 6시에 무조건 마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발표는 10분 안으로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 정도, 죄송합니다만 하신 말씀 되게 많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일일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각자 차례에서 간단한 소개하시고 연언 말씀하시고 발표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먼 데서 오셨습니다. 서울 되게 춥다고 하시는데 우리 이규환 교수님 통일교육의 동향과 과제 발표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창원대학의 이기환입니다. 이 서울역에 내렸는데 너무 추워갖고 지금도 몸이 추워갖고 좀 이게 머리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도 굳는 것 같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이 좀 너무 춥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예, 저는 창원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전공은 동북아 안보, 일본 쪽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융합연구소를 개원을 해서 융합연구 쪽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요.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통일교육의 동향과 과제, 이 옆에 계신 이정철 교수님이 아마 제일 최고 전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서 몇 마디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빠르게 그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통일 논의, 통일 공감대가 이렇게 빠르게 좀 정체되고 있는 원인, 그 원인을 저는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제 논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 무관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어떤 통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방점을 둬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4년부터 통일교육센터를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2016년부터는 이게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하는 옴니버스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창원대학께서
이 통일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목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좀 대학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강좌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뭐 세미나, 특강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미흡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일교육과 관련돼서 이 현황을 보게 되면 통일부하고 교육부가 유기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통일부하고 교육부가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교육부와 통일부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일교육은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관리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서의 어떤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선 학교의 통일교육을 보게 되면 통일부 산하 지금 국립통일교육원이 권역별로 통일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남 지역은 영남센터가 있지요. 영남센터가 있는데 2022년도는 아직 통계를 내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영남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가 3,188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남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80회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한 2.5% 뺏기 영남센터가 통일교육을 담당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최근에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속에서 10시간 정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일센터가 좀 지역적으로 좀 더 예전으로 좀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남센터가 대구, 경북, 부산 전역을 아우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돼 갖고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한반도 정세라든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어떤 뭐 시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어떤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이 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뭐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뭐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 평화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일선 고등학교 선생들이 이 통일교육과 관련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의 어떤 내용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통일교육과 교육과정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나마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 통일 관련 문제들을 제가 2008년부터 한번 2023년도까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생활과 윤리에서 매년 통일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 에피소드가 2020년 6월 모의고사 때 통일 관련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됐는데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그냥 학교 현장에서 생활과 윤리라는 데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좋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통일 관련 내용들은 대단히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쓰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점프를 해버렸던 겁니다. 스킵을 했던 건데 2020년부터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면서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한 45만 원에서 50만 정도가 되는데 소위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한 16만 명 정도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그나마 그래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몇 시간 교육과정 속에서 듣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방금 앞 세션에서도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통일부의 어떤 긴밀한 협의 속에서 소위 교육과정 속에 통일교육을 어떻게 포함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영남센터 아니면 지역별 권역별 센터를 갖고 학생들한테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 영남 지역에서 봤을 때 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다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통일교육의 내용과 과제인데요. 통일교육의 내용은 뭐 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여야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통일교육 아니면 통일 문제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다들 같이 모여갖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어떤 통일 비전, 통일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 이 상황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다 식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통일이라는 문제가 뭐 어떤 정권 아니면 정치인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통일 비전의 내용을 채워나가면 될 것 같다.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 빼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비전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통일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통일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 비용 대 편익의 어떤 접근 방식이 여전히 지금도 강사분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이라는 어떤 양분법적 논리를 갖고서름에 결국 통일 교육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교 현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은 그나마 어떤 일정 정도 내용이 있는데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어떤 통일 교육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소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치적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뭐 안보적인 측면과 소위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국방비의 문제 그리고 통일 편익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어떤 지하자원의 어떤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갖고서름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인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통일 교육의 어떤 접근 방식을 좀 달리 이 통일 비용이라든지 통일 편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약간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인도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접근 방식 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합의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좀 그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시피 결국은 정권의 성격이라든지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이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완화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통일교육과 교육과정의 어떤 연계성 부분. 결국 지금의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보면 통일교육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선도대학이라든지 통일교육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나마 대학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토론을 7분 하시면 안 되고 5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 교수님, 통일교육 남북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한반도 공감대 확산 방안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전 국민대학교의 임철희입니다. 사실 이 통일교육을 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다들 전공이 다양하시고 다양한 영역에서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양함 중에서 제가 가장 멀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이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자연과학을 전공한 원래는 과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전공하는 학자이면서 이 남쪽 문제만 다룰 수 없다 보니 한반도 전역의 기후 변화, 산림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 교육까지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라는 이 하나의 컨텐츠들이 앞으로 통일 교육의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슬라이드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고 사실 저도 이제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주로 슬라이드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이게 저는 익숙해서 이렇게 싫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는 콘텐츠가 왜 통일교육이나 한반도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사례나 이런 이 콘텐츠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기후변화라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북이 가장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사실 문화, 경제, 사회 측면에서는 남북이 현재 이제 많은 다른 경로로 향해 가고 있었고 지내왔지만 결국 그 지역 기후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유사한 형태,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홍수가 나거나 가뭄 혹은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에 있어서는 또 동일한 이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다 보니 결국 이 측면에서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미래 전망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이 한반도라는 위치 자체가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 기후 재난에 있어서 매우 극심한 형태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균 이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위험군으로서 그리고 고위험군을 같이 경험하는 이 하나의 그런 피해 공동체로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슬라이드에 실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이 전체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게 하나의 감축이고요. 지금의 탄소 중립과 같은 이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후에서 더 잘 살아남자 이것이 하나의 적응이라는 분야로 불리고 있고 근데 감축과 적응 이 두 가지가 결국 기후 위기 대응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역마다 이 두 가지 핵심의
중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한반도 그림을 조금 기울여 놨습니다. 기울여 놓은 이유는 북쪽에서는 적응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목표가 있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탄소 중립은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는 기후 재난에 있어서 적응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응이 시급하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응도 이미 열심히 해왔고 그렇지만 이제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둘 다 해야 되지만 남북이 갖고 있는 공통 그러나 좀 다른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제안드렸던 몇 가지 사업에서는 이 남북이 기후변화 문제로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경색의 국면, 대북제재 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방식으로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북한이 갖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 관심도를 활용했을 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기술 지원 사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갑자기 맨 마지막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길고 긴 내용이 원래는 길고 긴 내용이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은 적응에 대한 수요가 높고 기후 변화를 잘 피해가야 하고 피해를 적게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기술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남쪽에 있는 기술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직접 줄 수 없으니 그 사이 메커니즘을 국제 협약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즉 양쪽에서의 니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통일교육이랑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후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하나의 그런 물꼬를 트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방식, 협력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또 미래지향적으로 학생들의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생각해 봤을 때 즉 그들이 미래 먹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남북 관계에서 담을 수 있는 콘텐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즉 남북 기후변화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삼아서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남북의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 협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남북 관계나 통일 교육이 비단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섹터에서 공부해서 취업해서 하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무려 2분이나 절약해 주셔가지고 임철희 선생님 하여튼 제가 볼 때마다 많이 배우고 특히 매우 중요한 분야에 통일교육의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혜설아 선생님 통일교육의 발전과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김에스라입니다.
네, 저는 이 통일교육 최근에 이제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이 통일교육에 관해서 그동안에 어떤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어떤 경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정철 교수님과 함께 그 우리나라 대학의 이제 그 통일교육 관련된 강의를 좀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네, 그 연구의 이제 마지막 이제 연차 이제 종합하는 그 당시에 이제 1년 동안 각 대학에서 개설했던 강좌의 강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와 좀 비슷한 이제 결론을 한번 좀 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통일 연구의 경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관심에서 이 연구를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제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관련 자료는 이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이 KCI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통일교육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논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전체 총 559편의 논문들이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KCI에 등록이 됐는데요. 이 논문들 중에서 이 국문 초록이 있는 논문들 528편을 최종적으로 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연구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런 연구들의 특징은 보통 이제 이 연구의 제목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저는 이 국문 초록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초록 같은 경우가 이제 논문의 핵심 내용을 보다 좀 충실하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목이나 주제어에 비해서 보다 좀 정교하게 이 해당 연구의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국문 초록을 가지고 있는 528편의 논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 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토픽 모델링을 활용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이 문서들이 어떠한 토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자동화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유사한 토픽을 가진 것들끼리 그룹화함으로써 전체 이 총 528편의 논문들이 대략 몇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 있다라는 것들을 추출을 해 보았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한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분석을 한 결과 총 6개의 토픽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총 528편의 논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크게 6가지 주제 정도로 이 논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24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6개의 토픽을 대략적으로 추론한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도덕교과와 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두 번째 토픽에서는 이 통일교육과 그다음에 평화에 관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었고, 세 번째 토픽은 이 다문화 문제 그리고 민족정체성 문제에 관한 통일교육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 토픽에서는 남북한 분단과 또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토픽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여섯 번째 토픽에서는 이 사회통일교육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242페이지에 보시는 그림은 이 6개 토픽에 각각에 구성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연결 구도를 이제 도식화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물론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망으로 구성하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단어 10가지로 추려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를 의미하는 동그란 원이 클수록 보다 좀 더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을 연결하는 이 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두 단어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 밀접하게 사용된다, 가장 많이 활용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6개의 토픽을 추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1995년부터 이것이 이제 2022년 6월까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가 총 이제 경향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243페이지에 있는 그림 5번인데요. 이 그림 5번에 이제 경향의 실제 출발하는 연도수가 2001년인데 95년부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지만 국문 초록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 2001년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2001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구 추이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조금 파악하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이 연구가 된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를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이 통일교육의 연구 동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통일교육과 평화에 관련한 연구가 특히 2018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4.27 판문점 선언 등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됐던 시기였는데요. 비록 이제 2019년 2월 이후에 굉장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도 역시나 이 평화와 관련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뒷페이지 244페이지에 있는 그림 6번 같은 경우가 통일교육과 평화와 관련한 연구의 연도별 이제 진행 빈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부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선 시기에 비해서 보실 수가 있고 2022년 6월까지만을 지금 조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데 아마 금년도 12월까지 나온 연구들을 다 종합을 하면 아마 뭐 2020년 이상 아마 이 통일교육과 평화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통일교육과 평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는 반대로 분단과 북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분단과 북한에 관한 연구가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닌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라는 것은 이 분단과 이 북한에 관한 연구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이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 페이지에 있는 표 2번을 보시면 2011년과 2021년 이제 가장 이 뭐 좀 변화가 있는 것들을 제가 구분을 한 건데요. 이 통일교육 연구 토픽의 비중을 비교를 한 것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아시다시피 이 남북한 분단과 북한 체제 인식 같은 경우 2021년에 21.4%였는데 2021년에 7.9%로 크게 감소를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남북한 분단과 북한 체제 인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역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비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일교육과 교수법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뭐 대학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가장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 각 대학마다 이 교수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PBL 그다음에 플립 러닝, 팀 티칭 등등 다양한 교수법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 추세에 발맞춰서 통일교육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이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하는 연구, 또 그 외에도 가상현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SNS 등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이 통일교육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일교육 연구 동향의 분석을 통해서 통일에 관한 논의와 함께 통일교육의 중요성 역시 함께 강조되어 온 만큼 이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또 분단과 통일의 여건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도 변화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앞으로 향후 이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통일교육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이 학교 통일교육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픽이었던 도덕교과와 학교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학교 통일교육을 상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을 위해서 이 전국 10개 권역의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전국 13개 지역의 통일관을 운영 중이지만 이 학교 통일교육에 비해서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이규환 교수님께서 현재 이 학교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 사실 사회통일교육이 이보다 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젊은 세대 특히나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좀 다양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향의 변화 양상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하나의 토픽으로 묶어서 분석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앞으로 이 후속 연구를 하게 된다면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앞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대폭 감소했는데 아마 이것은 민족 정체성의 인식 변화 간의 이 상관관계를 좀 살펴볼 만한 그러한 이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 차원의 접근에 대한 변화와 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감안한 좀 통일 교육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슬아 박사님하고는 저희가 통일교육 강좌 사업을 같이 쭉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통일교육이 대단히 정세와 이렇게 연결돼서 교육 내용이 많이 변해가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에서도 정세 환경 요인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계시다 이런 분석들을 당시에 이제 에스라 박사님이 하셨고 오늘은 이제 토픽 모델로 말씀을 주셔서 또 좀 더 질 높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문화 문제는 역시 이제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다 발표는 마치셨고요.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5분씩밖에 못 드리는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표지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일영 교수님, 서강대. 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정일영입니다. 저는 이기환 교수님 토론 부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제가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예비 교사분들께 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고, 아마도 94년 IMF 이전까지는 우리 연말에 소원 여론조사하면은 뭐 당연히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청소년들 세대에서는 통일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다양한 연구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이 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통일교육 주간 우리 통일부가 주도해서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통일교육 주간이나 사회통일교육 이외에 우리 공교육에서 통일과 관련된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이제 교육대학교에서 예비 교사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 통일 혹은 북한에 관한 이해가 이 공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우리 이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초중고 교사분들이 최근 1년간 통일교육을 실시한 시간을 물어봤을 때 44%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답을 했고,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이 33% 정도로 1년을 그렇게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실은 통일교육에 대한 방법론 콘텐츠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하시려고 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메타버스도 통일부에서 또 만들었고 현장도 가고 이러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일의 상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나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실은 북한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공교육에서 북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디서 받느냐? 대부분 언론이나 인터넷.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언론과 인터넷에서 보는 북한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실은 이념 편향적인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교육에서 북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북한 교육 없는 통일교육 재밌게 해줬는데 실은 재미는 있어요. 애들이 재밌어 해.
근데 끝나고 나서 야 이게 뭐가 남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재미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교육에서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라는 부분도 통일교육을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우상화 교육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직접 교육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일 안 하자고 하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북관계에서 차이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이 자신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북한이 우리랑 너무 달라서 통일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북한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 부분들을 캐치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내가 내 미래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전달하기만 할 수 있다면 통일 교육이 조금 더 우리가 콘텐츠에 집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용에도 집중을 하면서 통일 교육이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훈 청년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중앙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19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지금 현재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또 미래의 후계 세대 양성을 위해서 통일 교육과 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출범하고 작년에 강원도, 올해 광주에서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부산에서 청년위원회가 30명이 결성이 돼서 이렇게 출범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하신 교수님들과 그 지역에 같이 활동하시는 단체들과 함께 저희는 함께 협업하면서 통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 교육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기환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내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맞고요. 통일 교육을 이제 통일부와 연계된 민간 단체와 교육부와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건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발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제 통일 정책과 방향이 이제 변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교육은 그 기준점이 명확하고 그게 올바로 가야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보면 단발적인 일회성인 교육이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일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해당 교재와 주제가 일관성 있게 이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통일 비전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에 대한 필요성, 정치적, 인도적, 그다음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감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정부 성향에도 흔들림 없는 교육.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형태로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흔들림 없는 그 통일 교육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흔들리기 없는 통일 교육의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저희 단체에서는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현장과 체험 교육을 처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역사 기행 같이
어떻게 보면 초중고 대학생들을 함께 그 전방에 있는 부대를 방문하고 그 접경 지역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단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전국 단위로 이러한 통일 역사기행 행사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해갈 것입니다. 오늘 통일 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회의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국민대와 또한 여기 이 학술회를 이끌고 계신 연철 교수님께서 통일 교육의 마중물이 되셔서 이것들을 한층 더 부흥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호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병길 국장님, 저랑 아일랜드 가셨던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얼굴이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분이 맞으신가 제가 계속 맞습니다. 아까 봤어요. 예,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국장입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도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임철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남북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 달 전에도 요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지금 이제 그 다양한 그 통일 관련된 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특징을 보면 이제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 약간 비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전통적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단체들보다는 해외 단체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리앤노스, 38로스로 유명한 스팀스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랑 지금 5년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처음에는 이제 뭐 동창리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그 핵시설 관련된 거를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애널리시스를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작년서부터는 이제 비전통적 안보 부분에서 북한의 토양에 관련된 사진을 분석해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라든지 북한의 에너지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니타운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38로스는 이제 전통적인 얘기를 하다가 안보적인 이슈를 건드렸다가 최근에 왜 이런 부분을 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좀 전반적인 이제 연구의 트렌드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셔서 앞으로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할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들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북한 내부도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대북 협력하는 단체들도 북한 자체가 이제는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도 교육을 시켜달라. 이제 그렇게 또 제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지만 북한 자체도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좀 그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를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 교육이 이제 주로 아무리 봐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통일 교육 그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아젠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치적인 것들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임철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기에는 이제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임철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내세운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접근법은 상당히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통일교육 자체에 그 이제 여태까지 정치적이지 않은 이슈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틀들이 그 UN 지속가능 개발 SDGs가 관련된 틀들인데 최근에 우리 젊은 학자분들 위주로 해서 SDG와 남북관계, SDG와 통일에 관련된 이슈로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모임들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SDGs가 그 핵심 이슈가 뭐 사회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 있는데 그 환경의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생태계에 관련된 이슈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그 포괄적인 방향으로 지속 가능 개발 이슈로 그 통일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런 그 방향을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 개발 이슈 자체가 유엔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념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의 근본적인 이념은 뭐 개발과 평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반도 안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아젠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가 남북 관계나 통일을 위해서는 개발 협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그 한반도 인권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에 관련된 이슈를 하기 때문에 이 SDGs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화 통일 교육들을 좀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이제 그 환경에 관련된 이슈, 이제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에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은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을 좀 약간 다양하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 통일운동, 통일 교육에 안에 좀 끌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들은 기존의 통일운동이나 통일 교육에 관여하지 않으셨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눈높이에 맞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역량들을 통일운동에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건가가 앞으로의 지속적인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그 이제 여러 대학이나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다양한 어떤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교육 또 환경이 가미된 평화 통일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통일과 나눔은 아마 통일 관련한 컨텐츠에 대해서 가장 다양한 경험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7년 심사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을 갖고 계시고 통일 교육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대진 교수님, 한라대. 예, 저도 임철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전병길 국장님하고도 한 달쯤에 좀 더 얘기를 나눴던, 같이 함께 얘기 나눴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지금 조금 더 발전된 얘기를 오늘 잠깐만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그 아시다시피 그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공리를 가르치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진리라고 믿는 걸 가르치는 건데, 통일 교육의 이제 공리는 어쨌든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21세기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좀 이게 교육받는 사람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20세기였던 공리였던 것이 21세기엔 지금은 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사회적 합의나 공리를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뭐 출구이자 아이디어로 이제 기후, 생태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논의가 될 만한 이제 출구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민족 동질성이라나 뭐 어쨌든 같은 민족이다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이제 기후, 환경, 생태적인 면을 나누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숙명적인 공간적인 조건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같이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이제 뭐 통일과 남북 협력의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이긴 하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어쨌든 북한의 호응 문제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또 민족 공동체 뭐 다들 이렇게 지각이 흔들리고 이게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렇게 누가 불을 당기는 순간 또 누가 불을 당길 것이며, 그 불을 당겼을 때 어떤 또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올 건지 조금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과도기, 전환기를 조금 당분간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여전히 픽스가 돼 있겠지만, 그럼 그 민족이 21세기 달라진 환경에서 어떻게 같이 적응하거나 혹은 개선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나눌 때 여러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후 위기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한 이제 좀 질문들을 좀 만들어내고, 공식적인 담론이 이제 쉽게 뿌리가 바뀌진 않겠지만 거기 겉에 있는 다른 우리가 실제 통일 교육의 소재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 나가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기후 변화로 만약에
남한 내에서 남한 지역에서 사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온다거나, 저는 뭐 이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한반도의 미래, 어떻게 그럼 같이 살아야 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 등등을 실제 현장에서는 좀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철희 교수님의 이제 멀리 계시다고 했지만 굉장히 좀 가깝게 좀 계시는 거고, 상당히 좀 필요한 이제 연구 분야를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욱더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성현 교수님 고신대.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주승현입니다. 저는 그 김예수라 교수님 이제 그 토론문을 이제 발표문을 이제 토론으로 맡았고요. 통일교육의 발전 과제 이렇게 하고 토익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를 이제 발표 주셨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간단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통일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신대학교에서 한 학기에 제가 6과목의 통일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교수 한 명이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 교육자로서 사실은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부심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점점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6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 계약에 이제 해야 할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상 대학들에서는 거의 통일 교육에 대한 인기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이제 쇠퇴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중 박사님께서 뭐 과도기, 전환기 이런 말씀도 앞서서 주셨는데, 좀 침체와 몰락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인가요, 아마 어느 신문의 칼럼에 대학의 통일 교육을 이제 교양 과목에서 좀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 칼럼을 썼는데, 아마 지금 그 얘기를 했으면 엄청난 비판을 지금 받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예수라 교수님 이제 그 발표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그 토픽 모델링 분석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신선한 어떤 그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물론 이제 정치학과 통일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다가 최근에 이제 경영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통계적인 방법이 아니고 논문이나 학위를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차피 이제 그 연구 방법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AI나 요즘은 그런 쪽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방대한 양도 사실은 이렇게 잘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어떤 연구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일 교육이나 연구에 대해서는 혼합 연구 정도가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공감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제 잠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어서 아마 그러실 텐데, 연구 동향을 이제 6개 동향으로 세분화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어떤 세분화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표를 보면서 다문화와 민족 정체성, 그리고 통일교육 교수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야 할 좀 흥미있는 연구 주제이자 통일교육의 이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교육이나 그리고 통일 자체가 사실은 그 연구 동향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적일 수밖에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
교육 연구 동향 분석이 사실 이제 그 발전 과제를 좀 제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나 분석 방법을 활용한 그런 이제 제시로만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많은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제 연구와 이제 발표를 이제 배우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제때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내용도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욱 이어도 연구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무엇보다도 그 열정적인 여현철 교수님의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딱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교 느낌도 나고 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마지막인데 딜레이 안 되게 짧게 임팩트 있게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 김혜스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데이터 마사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양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하는데 이제 신진학자 중에 김혜스라 박사님처럼 텍스트 마이닝이나 뭐 SNA 분석 이쪽을 잘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 격려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베이스가 커뮤니케이션 학인데 거기 보면 메타 분석이나 내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과거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보완할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근데 형태적으로는 SNA든 텍스트 마이닝이든 토픽 모델링이든 객관화된 수치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높은 연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보면은 연구자가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구자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약간 질적 연구 방법론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존의 과거 다른 통계 분석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시면 243페이지에 연도별로 이제 토픽별 연구 추이를 쭉 이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 단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변화 추이가 있는데, 이게 이런 6개 토픽이 이렇게 변화된 게 단순 연구자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 연구자 취향이 연구 주제나 이런 취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좀 거시적 측면에서 뭐 정부 정책이 좀 바뀐다던가 그래서 연구 추이가 이렇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좀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뭐 연구자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여기 했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나 이런 게 좀 뭐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좀 안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픽의 명칭은 우리 이제 김혜설 박사님이 네이밍하는 거니까 거기에 주관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세 분 발표 선생님들 한 1분씩 답변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이거 하면 우리 사무관님 한 말씀 하시는데 뭐 없으세요? 아니 뭐 잘했다라고나. 국민대에서 이렇게 올해 첫 해인데도 이렇게 주관을 맡아주셔서 바쁘신데도 너무 감사드리고, 행사가 정말 이 여현철 교수님과 국민대의 그 영향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셔서 저야말로 많이 공부가 되었고 정말 이제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통일교육이 대학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교수님들께도 자문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기환 선생님부터. 예, 정일영 교수님하고 박훈 청년위원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이 통일교육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그 교육 시간의 확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지만 최근에 학생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교재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 평화통일 보조교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이 혹시 감수할 때 있으면 정말로 좀 감수를 꼼꼼하게 하셔갖고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저도 감수를 하면서 올해 내용 한 3분의 2는 쳐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고 그래서 내용을 좀 교재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 쉽게 좀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화통일 보조교재도 그렇고 올해 이 평화 여행 기행 이렇게 그런 교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재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쉽게 이렇게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임철희 교수님.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SDG 저도 관심 많고 열심히 연기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13번, 육상생태계가 15번 목표인데요. 17가지 목표들 중에 사실 연계 안 된 목표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정대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생생한 질문들이 사실 학생들의 인식과 통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또 한반도에 대한 생생한 질문들 함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혜슬아 교수님. 네, 너무 주승현 교수님과 주민욱 박사님 너무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 토픽의 이 연구 추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라서 특히 아까 이정철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세와의 연동성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이 주제를 발전시켜서 후속 연구를 해보면은 보다 좀 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고요. 마지막에 주민욱 박사님 말씀해주신 이 특히나 이 연구 추이가 취향의 반영인지 아니면 시대적 반영 문제인지가 이거와 같이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다문화에 관한 문제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을 다시 해보면 아마 이러한 시대적 반영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쫓아서 다들 막 바쁘게 말씀 주시고 풍부한 연구들을 공유하는데 제가 많이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죄드리고요. 우리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저희를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잠시 고민하셨는데 저희는 통일교육 선도자 열성자입니다. 예, 그래서 열성자 대회를 오늘 무사히 마치고 우리 여현철 교수께서 앞으로도 우리 통일교육을 국민대회에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